안녕하세요, 김효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뢰인 제이입니다. 요번에 할 거는 인천 사건이에요. 인천 사건. 오늘은 김포 사시는 분인데 관할이 인천이에요. 김포는 경기도 김포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경기 남부는 수원이고 경기 북부는 의정부 관할인데, 경기에서 이 서쪽에 있는 데 중에 부천, 김포, 소규모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큰 도시들인데도 여기는 인천 관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민사 소송을 할 때도 이쪽에서 관할 가끔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 익숙치 않은 변호사들은. 인천 사건 한번 네. 털어보시죠. 김포 사시는 50대 미혼 남성이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인천 법원 사례이고요. 직업은 대리운전이시고 보증금 200에 월세 42만 원. 월세가 추가생계비의 대표적인 항목이에요. 그래서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주는 것도 사실은 법원에 계산식이 있어요.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말고는 이 회생제도는 재량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추가생계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리인 입장에서는 법원과의 다툼이라든가 인정의 어떤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빨에 한번 집어넣는 것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추가생계비를 되도록 많이 인정받는 게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인 생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마 총 소득의 7%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원칙적으로는 한 소득이 200이니까는 한 14만 원 정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보다 인정을 좀 더 받으셨어요. 채무는 총 4천만 원 가량이 있으셨는데 자영업을 하셨었는데 폐업을 해서 그 다음에 대리운전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재산하고 소득을 제일 까다롭게 봐요. 사실 부채는 회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야. 어차피 못 갚는 돈은 면책시켜 줄 거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부채가 어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긴 거라면 개인의 생에 있어서의 부채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생각보다. 가지고 있고 얼마 버냐가 중요. 그치. 일단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랑 추가생계비를 뺀 돈이 변제금이 되는 거고, 그걸 36개월 동안 갚는 게 원칙인데, 재산이 많으면은 당연히 재산 이상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재산이랑 소득 그만 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소득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밤에 일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날 한 건을 뛸지 5건을 뛸지 장거리를 뛸지 단거리를 뛸지 중간 내린 놈이 있는지 그 다 자기 운이거든. 그러니까 소득이 입증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말 그대로 그냥 통장에 꽂히는 돈 플러스 상여 요 정도 하면 200만 원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입증서를 제출해서 최종적으로는 200으로 인정을 받긴 했어요. 그러면 200만 원에 최저 생계비 110만 원 빼고 월세를 40만 원 내면서 40만 원을 다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20만 원만 더 얻고,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 미혼 남성이시잖아요. 근데 어머니랑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머니를 추가 생계비로 넣어달라고 하면은 이분의 변제금은 없어지는 거지 사실은. 성년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 대충 이제 알잖아. 장애가 있어서 아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하거나 재산이 아예 그치. 재산이 부모님의 없고, 재산이 아예 없고, 그리고 소득생활 불가한 게 입증이. 그렇지. 3개가 있는데 2개는 맞췄어. 첫 번째는 부모님이 소득활동이 아예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재산이 아예 없고, 세 번째 뭐냐면 나밖에 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없다. 근데 이분은 그 3가지 조건을 다 들어맞은 거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달라 그러는 건 조금 그랬고, 어머니의 병원비 정도 한 20만 원 정도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은 자료들을 내야 돼요. 그래서 20만 원 하고 월세 추가 생계비 해서 50씩 36개월로 그래서 한 1,800 정도 갚는 걸로 이렇게 했죠. 냈는데 된 냈는데 거죠? 네. 된 거야. 된 건데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네. 법원은 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의 신청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자료를 다 갖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 한 200 정도 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아주 많이 버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짧게 일하시고 한다거나 법원에서는 이 50대 남성이 대리운전을 해서 2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하니 앞으로의 소득 변화에 대해서 500, 1000을 번다라고 하면 사실은 채권자를 희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소득 변화에 대한 아니면 재산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라 라는 소위 말하는 그 조건부인가를 낸 거지. 재산 상태를 입증해라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꼬박꼬박 통장 내역에 아니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게 뭐 예를 들면은 청약을 넣었는데 갑자기 뭐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피를 뭐 몇 억 받았다거나 어떤 재산 상태가 그 변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로또가 당첨되면 어떻게 되죠? 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경우가 없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땐 조건부인가라면 아마 그 변제금 다 내라 할 것 같아요. 로또도 소득이니까 어찌 보면 우연한 소득이긴 한데 낼 수 있으면 내야지. 만약에 변제율 30% 됐어요. 그래서 내고 있다가 로또 당첨됐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내는 게 아니고 100%로 다 내야 다 내야지. 빚 전체를 깎아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건 좀 갚았으면 좋겠어. 빚을 깎아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거야. 이해는 해. 안 갚고 싶겠지 당연히. 근데 로또가 당첨되면 뭐 1000만원, 100만원짜리를 나한테 가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몇 억짜리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1등 당첨되면. 그럼 갚어 좀 제발. 갚어. 해서 조건비가 났어요. 이분은 소득이 좀 애매해서. 그 소득 입증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법원을 설득하는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일단 이분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확인서.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김민성이다, 그러면 김민성 씨는 우리 이 그 대리운전 회사에 소속된 기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차 기록, 뭐 예를 들어 하루에 뭐 3건 정도 배차가 된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얼마 받아간다 라고 하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보정을 하고 개시 인가 날 때까지 많은 기간들이 소요가 됐을 거잖아. 처음에 상담할 때 이분 내용을 듣고 요번 달부터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번 돈 입금하시라고, 통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입증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10원도 들어오지 않은 돈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해? 없는 걸 어떻게 입증해? 그래서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는 입금을 하셔라. 최소 그 이상은.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변제에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분은 그 3개월 정도 그 통장의 입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어요. 그래서 인가가 났군요. 그렇게 해서 요분은 뭐 월세, 추가 생계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한 1, 20만 원 정도는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년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모친의 병원비 정도 신청해서 한 달에 한 15에서 20 정도 그 받아들여줬고, 그 다음에 조건부인가, 그 다음에 소득 입증을 어떻게 하는지. 소득 입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